고등학교에 다니셨고, 그다음에 서울 신촌 동물병원 원장으로 계셨었고, 전남 화순에서 이제 유기농 농사를 시작하시고, 2014년에서 2019년 그동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를 다니셨대요. 총 11차례 1만 킬로 맨발로 순례하셨고, 이제 방송 출연, MBC 등 다수 방송 인터뷰도 하시고 유튜브 채널 달영재 달브로를 운영 중이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달입니다. 그냥 달 형제는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브라더, 브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 형제고 그냥 부를 때는 그냥 달이라고 부르시도 되고 그래요. 오늘 주제가 제가 온 목적이 맨발이니까 맨발의 그 힐링, 맨발에 주는 의미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맨발의 의미로 해서 여기 걷는 길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떤 컨셉이 잡힐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맨발은 좀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는 길을 봤자 10분, 20분 걸었잖아요. 요거를 2시간 걸으면 다르죠. 처음에는 괜찮네 하다가 10분 지나가면 괜찮을까 하다가 또 10분 걸으면 이거 괜찮지가 않네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아주 즐거운 감각이 통증으로 변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면 내가 이걸 더 걸어야 되나 짜증으로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짜증을 넘어서 좀 더 걷다 보면 오기가 생기죠. 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완주를 해보자.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오기를 걷고 다 걷다 보면 이제 다 걸었다 하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막 오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의 비슷하게 솟아나는 희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삶은 요걸 잡고 가는 거잖아요. 삶은 대부분 고통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덥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솟아나는 그 어떤 조그만한 그 희열, 요걸 잡고 간단 말이에요. 사실 고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동물병을 하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이제 다른 어떤 각성을 받아서 살다가 2013년도에 우연히 산티아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다가 산티아고를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서 이건 또 뭐 하늘의 뜻이네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산티아고를 내가 뭐 유럽을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좀 살아가는데 굳이 뭐 거기까지 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주제를 잡은 게 그러면 내가 가면 뭔가 의미를 차지하지 해서 이제 맨발로 걷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가는데 가난하게 제가 시골 가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게 걷자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전여행이죠. 무전여행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골서도 이렇게 밤에 밖에서 많이 자고 해서 노숙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식에다가 그 다음에 제가 거의 단벌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옷 한 벌로 그냥 어디 버텨보자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흔히 말했었죠. 그 아까 안 말했던 어떤 그 삶의 그 어떤 깊은 그 어떤 그 감각 이게 육신이 힘든 와중에 그 와중에 솟아나는 그 한 줄기 요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그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유럽이니까 그래도 가면 뭔가 먹는 거는 있어야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쪽에 한 30만 원 이제 챙기고 이제 갔어요. 왜 맨발로 걷느냐 물어보죠. 그러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실험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자신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거 내가 이런 일을 말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 듣고 나서 딱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혹시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일단 배가 고프면 좀 배가 고프다. 그러면 가방에서 바나나 빵, 뭐 이런 것이 막 나오죠.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받다 보니까는 먹을 이게 쌓이죠. 그래서 먹을 거는 앞으로 걱정이 없다.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요한 거 있느냐 그러면 없다 그러면 돈을 주셔요. 그리고 필요할 때 써라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매년 걸었는데 그때 이제 2015년도에 그때 한 4번 정도 걸었습니다. 우리 이제 윤배우를 5번째 이제 어느 날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한국 사람이 와서 뭘 막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제가 딱 봤더니
저것도 쓸모없고 저것도 쓸모없고 저것도 쓸모없고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순례할 때 이거를 왜 들고 왔을까? 왜냐면 몸무게가 이 배낭이 처음에 머무르고 온 사람들은요 잔뜩 갖고 좋아. 이틀 딱 걸고 나서 발바닥 까지는 거 보고 이 신발 다 까지죠. 까지는 거 보고 이제 막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것들. 카메라도 엄청 좋은 거 갖고 오는데 저보고 혹시 이거 필요하면 가지세요. 필요 없어요. 이거 집이야. 버리기 바쁜 거.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걷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 이거 버려라. 숙소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이제 윤배우가 와가지고 물빡 하는데 말리는데 저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가지고 이제 통성명하면서 제가 또 보니까 이 불쌍해. 돈이 없어 보여. 그리고 저도 이제 노숙 밖에서 5일 하면 거지예요. 5일 하면 진짜 거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맨발로 걷고 오다 보면 완전히 거지인데 내가 봐도 저 친구는 불쌍해. 근데 그 전날 크로아티아 의사라고 하신 분이 저한테 100유로를 주고 가셨다. 가지고 윤영한테 윤영 내가 이 순례자들은 다 이게 공동체 우리 한 식구야 한 식구. 그러니까 내 자네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데 동갑이어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 보여. 내가 있잖아 어제 받은 돈이 있어 나눠 해가지고 그때 이제 60유로를 딱 줬는데 윤영이 아니 이게 무슨 아니 필요 없다고 가지고 아니 이 돈은 나눠 쓰는 거야. 여기는 어차피 다 이 돈 될 돈 없어. 그냥 맨발로 걸으면 다 내 거야. 막 그런 거죠. 가지고 60유로를 줬더니 이거 괜찮다고 40유로만 저한테 주고 자기 기념으로 20유로를 갖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윤영이 맨발로 걸으니 그렇다. 그럼 같이 걸어도 되냐 해가지고 이제 같이 걷는 거죠. 근데 같이 걸으면 이제 맨발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맨발로 딱 멋모르고 걷다가 첫 해에 머무르고 걷다 보니까는 속도를 조절을 못하니까 금방 발바닥이 까지기 시작해. 그때 어떤 테스트를 하냐. 우리가 인생에서 편할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힘들 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안에 있던 어떤 한 줄기 빛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뭔가 생각해 보면 좀 거룩해 보이죠. 막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맨발로 걷는다는 거는 첫 번째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되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도 맨발로 여기서 한번 나중에 한번 이게 먼지 묻어가면서 보세요. 그럼 지나간 사람이 하는 소리가 첫 번째 딱 보면 이러면 가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때 테스트를 뭐 하느냐? 그러면 내 자신이 항상 이 어떤 그 빛을 유지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그 모욕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저 밑으로 낮추는 건데, 가난이 이제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가난하게 저게 살았을 때, 이 불편함, 몸의 불편함이나 다른 사람의 이런 무시, 이런 걸 내가 기꺼이, 즐거워. 그러니까 이건 자존감 테스트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맨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먼지 이게 한 1시간 걸으면 이 먼지가 싹 나일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거 힘들겠다, 불쌍하다.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참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우리 윤영이랑 동냥도 많이 했네요. 윤영, 저기 가면, 이 숙소 있어. 저기 가면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면 줄 거야. 쭉 가서 또 얻어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숙소 가면 아침에 순례자들이 가면서 음식들을 다 남기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 윤영, 오늘 아침은 파티야. 따라와. 해가지고, 그 숙소 가가지고, 하우스 다 두고 간 거예요. 이거 우리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공원에 가가지고, 오늘 아침은 파티야. 예. 또 파티도 즐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도시 가잖아요. 대도시 가면 카페가 쫙 있잖아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윤영, 오늘은 이쪽에서 우리가 아침을 해결할 수 있어. 따라와. 해가지고, 그 커피숍을 가면, 커피하고 요만한 비스켓이나 빵을 같이 줘요. 근데 거의 한 80%는 커피만 마시고 가. 그러니까 가서 빵, 비스켓 챙겨. 빵 챙겨. 그러면 이제 웨이터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웨이터를 보고 손 한번 착 흔들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도 우리가 순례자라는 걸 알아. 딱 봐도. 그리고 꼴을 보니까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순례자들에 대한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순례자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탁 챙기고 서라면 탁 힘들어지면 거기서도 이렇게 챙겨라. 그리고 또 가서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뭔가 자존심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더라? 뭐 그렇지만, 그런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 뭐 내놓을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연인 그 상태인데, 뭐 음식 있으면 뭐 어차피 버릴 것 같이 나눠 먹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마음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맨발로 우리나라에서 걷는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럽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한 800km 되는데, 여기는 딱 들어서는 순간에 사람들끼리 딱 우리가 같이 걷는다는 그 공유 하나로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걸었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맨발로 같이 걷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돼요. 같이 걷는다는 거. 아마도 여기도 이렇게 길 걷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면 어이구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볍게 또 이야기로 친구가 되는데,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전 세계 사람이 와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한 달을 같이 걷는다는 이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개념이 굉장히 일단은 사람들 마음에 끈끈한 동지를 줘요. 사실 이게 스토리예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와요. 이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서 한 번 걷는 사람들은 또 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인간관계가 여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필요한 거 뭐냐, 나 필요한 거 서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다, 뭐, 여기 또 대부분 영어니까, 내가 뭐 과거에 어떤 배경이냐,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어떤 마음으로 걷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걷는다. 이 마음만 주고받는 거지, 이 사람의 뒷배경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건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름도 그냥 서로 다 부르고, 뭐 3살짜리도 그냥, 뭐 4살짜리도 그냥 다 부르고, 저도 할아버지다 그러면 제 부르면 다 그렇게 서로 이름 부르면서 이제 그렇게 다니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산티아고 딱 왔어. 이제 가야 돼. 그런 순간부터 인간관계가 딱 무너져요. 이때부터는 친구구만 들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여러 번 걷다 보니까, 저는 다 와서도 이제, 재밌다고 이제, 다 걸은 사람들, 어디서 걸었냐 싶으면, 여기 길을 걸었을 때 만났던 그 반가움이요,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멀뚱멀뚱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의 마법이 딱 끝난 거예요. 여기 참 기가 막히죠. 이 공간이 주는 이 감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만났을 때 이 어떤 그 느낌과 거기서 나갔을 때 느낌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한 이게 역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고 그러죠.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 숙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숙소가 10,000원에, 우리나라도 10,000원에 베드 하나 있어서 잠자고, 그 다음에 샤워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뭐 사다가 만드는 부엌도 쓰고, 10,000원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운영을 해주고, 이 자원봉사자들의 조건은 여기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순례자의 마음을 아니까 스스로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다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다 보면 기부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음식 같은 게 놓여 있어요. 순례자들 가다가 목마르거나 배고프면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봐가지고 뭐 1유로든 2유로든 돈 놓고 가고. 이런 것들이, 참 예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가면, 내가 이 정도쯤 목마르고 배고프다 싶으면 뭐가 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 800km라는 건데 또 100km 더 가는 것도 있는데, 800km라는 거리를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걷는 게 보통 여자분들은 한 32일, 33, 4일, 남자들은 한 30일 정도 거리거든요. 처음에 딱 가서 한 10일 동안 있죠? 10일 동안은 막 다리 까지고 어디 까지고 해가지고 정신없어. 내가 지금 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중단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가갖고, 이거 앞으로 일주일이면 상처 안 물고 어떤 일이 생길 거니까 좀 힘내갑시다.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일 지나서 이제 10 몇 일째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자들은 눈물을 흘려요. 왜 흘리냐? 이제 고생, 이제 다리 아프고 정신 없었는데 이제 나고 걸을만 하니까 이제 집 생각도 나고 친구 생각도 나고 자기 이제 과거에 대한 생각, 이런 해상도 나고 해서 이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제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해서 눈물이 막 나요. 이 10일에서 20일 사이 그렇게 난대요. 그리고 이제 20일이 지나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인 거예요. 이제 내가 걷는 길도 알고 그 다음에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이제 하루하루가 즐거워. 그러다 보면 30일째 되면 이제 여기 산티아고 딱 도착하죠. 도착해서 산티아고 광장에 가면 그 친구들 완주했던 친구들과 같이 그 깊은 포옹이나 환호성 이걸 부려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휴가가 너무 짧은 거예요. 한 달은 줘야 돼. 그렇죠. 그래야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은 한 달을 와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뭐 10일 이렇게 몇 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도 하고 저는 유럽 가면 3달을 걸어요. 3달 걸으니까 1,500km 걷는 거겠죠. 근데 또 3달이 주는 의미는 한 달과 달라요. 한 달은 딱딱해서 즐겁잖아요. 3달은 이제 정말 딱 걷고 한 달 반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체력도 바닥나고 이제 거의 내가 갖고 있는 마음까지 막 바닥이 나서 저 밑바닥에 그 어떤 그 기대나 의미 건조한 길을 또 걷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은 또 그래서 또 제가 3달이지만 또 1년을 걷는 거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기간이 주는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 구간이죠. 5km, 10km, 15km 내지는 뭐 30km, 50km 있죠. 이 거리가 주는 의미가 또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려봤잖아요. 5분 걷는 거, 10분 걷는 거, 20분 걷는 거. 이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오는 느낌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고, 그렇죠? 백년 살 거 아니에요. 길게 보고 우리가 긴 호흡으로 이 구간을 정해서 가듯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과감하게 몸을 던져봐야죠. 그리고 제가 육신으로 한번 극한으로 막 가볼 때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뭐랄까 우리가 보통은 육신을 쓰는 게 좀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왜 제 이제 삶에 서두냐? 이 맨발도 가난이 하나인데 첫 번째는 환경을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하게 되면 몸이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이 육신 영적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있는 거냐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던져서 내가 거기서 내 마음이, 내 자존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 근데 요거는 가난하게 사셔보고 가난하게 좀 살면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짜증부터 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에어컨 없다고 생각해봐. 미쳐버리겠죠. 지금도 이렇게 근데 그나마 여기서는 이렇게 다 같이 있고 보니까 짜증내면 괜히 참기당하잖아요. 나 괜찮아. 이렇게 폼잡아야지. 근데 집에 가면 짜증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체크를 해봐요. 내가 이 더운 이 와중에 내 존재에 대한 그 이유, 그 즐거움은 그대로 있나, 이거를 계속 해봐야죠. 나를 건드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물론 외부에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많이 오겠지만, 하여튼, 육신의 불편함에서 오는 거기를 내가 기꺼이 즐거워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무시 안 당하려고 좋은 차 사고, 차도 좀 좋은 거 사고, 어쨌든 옷도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가난에 대한 내 자존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해도 나는 내 삶을 기꺼이 즐거워하노라. 그런 거 있죠. 이제 거기에서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제 맨발이라는 의미는 하여튼 가난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제 카톨릭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카톨릭 성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엄청 가난한 무소유로 사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무소유 때문에 맨발로 사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평상시에 우리가 맨발이라는 거는 그렇게 다닐 수 없지만 맨발과 똑같은 비슷한 말은 뭐냐 그러면
청빈이라기도 하고 가난이라기도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걸어볼 때 한번 맨발로 이렇게 걸어보셔요. 걸어보시고 될 수 있으면 길이를 이렇게 길게 잡고 한번 걸어보셔요.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감각이죠. 감각. 몸이 편안하면 감각을 잘 못 느껴요. 근데 가난해지면 엄청난 감각들이 와요. 예를 들면 이제 에어컨이 없잖아요. 후덥지근하죠. 후덥지근할 때 내 몸에 느끼는 그 감각들이 집중하면 평상시에 못 느껴본 감각들이 나와요. 막 후덥지근한 그 감각인데 거기서 조그만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정말 빗줄기가 와요. 그런 감각이고 후덥지근한 감각. 하체에서 축축했을 때 느끼는 감각. 그 막 흘러내려 땀에서 흘러내릴 때 그런 미세한 감각들. 이런 감각들이 와요. 근데 우리가 또 아까 먹을 때 행복하다 하시는 분 있죠. 그것도 감각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감각인 거예요. 근데 이 감각들이 6가지가, 5가지 감각에 6감까지 그 감각들을 섬세하게 느껴보면, 감각에서 주는 굉장한 행복감이 있죠. 맨발이 천천히 걷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천천히 걸어야지. 빨리 걸으면 발 까지는데. 천천히 걸었을 때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빨리 갔을 때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 첫 번째 개미라고 해요. 곤충들이 봐요. 왜요? 천천히 걸어야 되면 땅도 보고 해야 되면 그 많은 곤충들이 자전거나 사람들의 발자국에 죽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요. 근데 이 맨발로 걸으면 절대 밟을 수가 없죠. 이 생명체가 보여요. 첫 번째는. 천천히 걸으면. 그 다음에 천천히 걸으면 뭐가 보이냐면 순례자들의 뒷모습이 다 보여요. 다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럼 뒷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면서 거기 저는 이제 친구들도 지나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뒷모습을 찍거든요. 나중에 만나서 뒷모습 사진 찍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천천히 걷는 거는 운동화 신고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윤영을 대단하다 우리 윤배우가 걷는데 저는 맨발로 갔지만 윤배우도 가끔 맨발이지만 신발을 신잖아요. 근데 이 속도를 맞춰서 걸어요. 맨발로 보통 1시간에 2km 걷는데 운동화 신잖아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4km로 가요. 절대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삶이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삶이 참 이 세상에 그 속도로 가야지 내 속도가 늦춰지는 순간 나는 처지고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맨발은 사람을 무조건 천천히 가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가는데 윤영이 신발을 신고 그대로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천천히 가게 돼요. 이 맨발은. 그래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는 이 생명체들이 보이고 사람들의 이제 뒷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쉼터랄지 내한테 불편한 것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5km로 걷는 사람들에 맞춰서 모든 게 설치가 됐죠. 그러니까 2km를 걷을 때는 날은 저무는데 도대체 여기는 왜 숙소가 없을까 하고 가다가 노숙을 하죠 또. 근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그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느껴지죠. 맨발은 주는 것들이.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맨발은 통증이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통증하고 다른 게 맨발은 일단은 천천히 걸을게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그러면은 숙소가 보통은 5km 있다 그러면 내한테는 10km예요 이게. 그 거리 감각에서 오는 그 음식이랄지 숙소 그 다음에 이 거리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느끼는 고독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특별하게도 느끼기도 하죠. 밤하늘에 별자리를 보면서 홀로 자면서 느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발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각의 2배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벤치랄지 그 다음에 쉬는 곳이랄지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리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맨발로 걸을 때 좋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호회다 그러면 그냥 걷는 것 모임도 많지만 맨발로 우리는 걷는 모임이다 그러면 특별한 뭔가 그 이미지를 주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희한한 게 힘들수록 애착을 가져요. 쉬우면 이상하게 있죠. 힘들수록 애착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세계의 수도원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아주 엄격하고 힘든 수도원은 입회자들이 줄 수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우리가 그 동호회 간에 끈끈한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도 부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창이 우리 걷는 길은 무조건 맨발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세계에서 도전해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거예요. 힘들게 구간을 만들어서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들의 도장을 땅 찍어준다. 그러면은 도전하는 애들도 그렇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 그래요. 가는 곳마다 도장을 받아요. 나중에 도장이 쌓인 것 보면 즐거워하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어떤 문화재, 의미 있는 곳,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려면은 그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런 것들이 더 알려질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걸을 기간이 또 뭐 산티아고 있다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틈틈이 맨발로 한번 걸어보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물어보고 이야기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친구를 제가 많이 사귀었어요. 우리 화순에 제가 있는데 사귄 친구들이 화순으로 와서 뭐 3달간 같이 일하고 가기도 하고 또 제가 거기 친구 집 가서 또 몇 달간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교통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 같아요. 풍요로울수록 가난이 그립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발이 주는 그 가난의 영성 뭐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셔요. 그리고 가까우니까 아마 여기 뭐 고창 가까워요. 아마 한 번씩 또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같이 걷는 기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만들어 보면 다음에 또 이렇게 즐거운 또 산티아고 걸으실 분들은 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또 즐겁게 또 그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뭐 기회가 고맙습니다. 네.